안녕하세요. 질문으로 함께 공부하는 야 신나는 동영상입니다. 스트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물체가 표면에서 구르거나 혹은 미끄러지면서 구르거나 할 때 마찰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 거냐, 외력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추가 질문들로 가능한 것들 얘기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빗면에서 구르는 운동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할 수 있겠죠. 순수한 병진운동 더하기 순수한 회전운동의 조합, 혹은 순수한 회전운동, 혹은 에너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병진운동과 회전운동 조합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회전운동이 더 편리할 수도 있다. 혹은 때에 따라서 에너지 접근이 더 편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이 구속 조건을,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계는 먼저 구속 조건을 살펴보자. 이게 가장 먼저 하면 좋겠다라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막 힘 막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면 구속 조건이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힘 해서 운동 방정식 세운 다음에 계산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전에 구속 조건을 세워 놓으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데 뭘 세워요? 병진 운동에 대한 거. 얘는 또 X축, Y축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죠. 혹은 물체에 따라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회전 운동. 요거는 이제 보통 병진 운동은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을 보통 얘기하고, 회전 운동은 질량 중심 CM이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CM에서 본 회전 운동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됐죠? 요 단계로 해서 나머지 세 번째는 뭐예요? 그냥 연립 방정식이에요. 뭐야? 산수예요, 산수.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 다음 회전 운동에서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느냐. R, 오메가는 V 요런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 얘를 미분하면 결국 가속도는 R, 알파 이런 형태로 여기 연결고리가 생겨가지고, 여기는 당연히 회전 운동이면 알파, 여기는 A로 나타날 텐데 이 연결고리를 잘 찾아줘야 된다. 즉 구속 조건을 잘 찾아줘야 된다. R형이냐 원반이냐 혹은 이 질량 분포보다 좀 바깥쪽에 이렇게 질량 없는 외부 틀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요걸 잘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 복잡해지기 전에 그냥 하면 된다. 왜냐면 요건 좀 많이 익숙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됐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의 조합으로 본다. 지금부터는 생략할게요. 말이 길어지니까. 병진 운동은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 속도, 그 다음 회전 운동은 질량 중심에서 본 속도를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 속도하고요, 질량 중심에서 본 회전 속도가 같아야 여기서 상대 속도가 안 생긴다고 했습니다. 접촉점에서. 이유가 뭐냐? 상대 속도예요, 결국. 우리가 A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면에서 본 접촉점의 속도잖아요. 그러면 상대 속도 얘기할 때 접촉점 속도 빼기 지면의 속도입니다. 다 지금 벡터 표현 생략이에요. 지면 정지에 있고 접촉점의 속도 정지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0이에요. 그냥 다 0입니다. 0, 0.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러냐, 감각적으로 와닿지 않으면 그냥 수식적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A가 본 B의 속도는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 관찰자의 속도를 뺍니다. 그 다음 B가 본 C의 속도는 VC에서 VB.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VC 빼기 VA입니다. 그러면 A의 속도를 뺐잖아요. 그러니까 A가 본 C의 속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A가 본 C 속도는 A가 본 B 속도, B가 본 C 속도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본 접촉점의 속도는 지면이 본 질량 중심 속도, 질량 중심에서 본 접촉점 속도 이렇게 보면 되겠다. 결국은 이 두 개 값이 같아야, 병진 속도와 회전 속도가 같아야 그 지점에서 상대 속도가 0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외력이 있든 없든 미끄러지지 않고 구른다라고 하면 이 두 속도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R형이면 어떻게 돼? 요 접촉점의 속도, 어쨌든 접촉점의 속도와 질량 중심 속도가 같아야 거기서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알파는 R알파는 ACM이다라는 구속 조건을 일단 놓고 운동 방정식 세워보겠습니다. 병진 운동은 어떻게 돼요?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f 마찰력이 없다면 얘는 mg 사인 세타에 의해서 아래로 미끄러지려고 하죠. 상대 속도가 생기려고 하니까 마찰력은 위로 생긴다. 그래서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f는 ma다. 그 다음 회전 운동 토크는 얼마예요? 마찰력 곱하기 8 길이, 마찰력 위쪽 곱하기 요 모멘트 8r 이퀄 I 알파인데 I는 보통 KMR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거기다가 알파 하면 이제 R 알파가 들어가죠. R 알파 구속 조건 요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KMR에다가 가속도 CM이 된다. ACM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FR은 KMR ACM. 그러면 R 약분 이렇게 되면 F는 MR ACM이 됩니다. 여기다 그냥 넣어서 계산하면 ACM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결과 나와요.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mg 사인 세타 빼기 km 맞죠? km ACM 이퀄 m ACM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정리하면 1 플러스 k의 ACM은 뭐야? g 사인 세타가 됩니다. m은 다 약분되죠. 그래서 질량 중심의 가속도는 1 플러스 k분의 g 사인 세타가 돼요. 간단한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KMR 제곱으로 많이 나타내요. 자, 그러면 식이 몇 개였어요? 구속 조건, 병진, 회전 운동. 그래서 연립하면 됩니다. 순수한 회전 운동의 경우 방법은 좀 더 간단해 보여요. 근데 회전 관성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접촉점 이렇게 했을 때 접촉점을 기준으로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하는 걸로 볼 수 있죠. 안 미끄러지니까. 그러면 ICM 질량 중심에서 본 가속 관성 더하기 MR 제곱 평행축 정리죠. 여기서 요만큼 축이 왔으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1 플러스 K의 MR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왜 ICM이 KMR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건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게 편리하니까. 왜 KMR 제곱이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토크는 I알파만 하면 돼요. 토크는 I알파 뭐야? 1 플러스 K의 MR 제곱 알파인데 여기다가 이 경우는 토크가 뭘로 작용해요? 어떤 힘에 의한 토크밖에 없어요. 회전축이 접촉점이니까 마찰력은 토크가 안 돼요. 0입니다. 그러면 뭐밖에 없어? 질량 중심에 작용하는 힘. mg 사인 세타. mg 사인 세타 그 다음에 r 이렇게 됩니다. 근데 R알파는 ACM이라 그랬죠. 구속 조건. 그래서 1 플러스 K의 MR ACM. 그럼 어떻게 ACM은 RR 약분, MM 약분 하고 나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K분의 G 사인 세타. 똑같습니다. 뭐가 더 간단해 보이는지는 사람 따라 달라요. 평행축 정리 쓰는 게 어려운 사람은 이 조합이 간단해 보이고 그 다음 평행축 정리 뭐 일단 구해놓고 보자 라고 보면 이 아래 게 식이 더 간단해 보입니다. 혹은 이 토크로 작용하는 거 이런 걸 편리하게 자기가 편하게 보는 대로 나타납니다. 혹은 공간지각 능력이 조금 자긴 약하다. 그러면 조합보다는 순수한 회전 운동 하나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정리해 보면 구속 조건을 먼저 찾아라. 그 다음 병진 운동, 회전 운동 등 운동 방정식을 세워라. 그 다음 산수해라. 요겁니다. 에너지 관점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빠이.